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눈물까지 했고 뒤에 학습활동 부분 나와 있는 유리창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91페이지 한번 펴볼까? 자, 그래서 요 유리창이라는 작품도 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빨리 하고 꽃, 라디오, 그 다음에 새들도 세상에 뜨는구나. 좀 할 게 많네요. 자, 일단 유리창이라는 작품도 요거 보시면은 자, 그 작품 중간에 핵심 정리라는 표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지? 자, 그리고 표 왼쪽에 보시면은 완자생 한마디에 대한 자, 요거 설명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작가가 누구를 자식을 잃고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91페이지. 자, 그래서 패거릭으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그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라고 해서 자, 다섯 번째 줄 밑줄. 자, 두 작품 모두 밑줄. 자식을 잃은 슬픔을 형상화,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 공통적인 그 지혜자 시적 상황, 창작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자,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 요 비교하면서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치? 자, 일단 그러면 다시 작품 그 밑에 자, 핵심 정리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보시면은 예상적 슬픔 나와 있고 감각적 회화적이라는 건 밑에 한번 나오겠지만은 우리 그 특징 두 번째 점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자, 이 작품 계속해서 그치? 자, 죽은 아이의 환영을 막 이렇게 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아이의 환영을 또 새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창문에 입김이 이렇게 막 만들어졌다 살았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막 날개를 파닥거리는 어떤 모습하고 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회화적이라는 그림의 이미지입니다. 그치? 그래서 시각 이미지, 감각적, 회화적 같은 층으로 이제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이 나타난 이유는 뭐겠어? 간절한 그리움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자 밑에서 제재는 이제 유리창인데 유리창이라는 건 요거죠. 우리 일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창문 있지만 그치? 일단 딱 막혀 있다고 그치? 단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선팅해서 그렇지만은 요 지금 그 테이프를 떼면은 뭐야? 이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소통과 단절이란 이중적 매개체인 유리창을 통해서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볼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 만질 수는 없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복잡한 감정이 이제 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제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할까? 왼쪽에 완자성 한마디에서 봤고.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이거 첫 번째 점. 자, 그래서 이 화자의 슬픔을 극도로 뭐하고 했다고 절제하고 있다. 그래서 차분한 어조로 표현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특징이야. 다만 자 이렇게 절제하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하지만은 요거는 참고로 기억해. 마지막 행에서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주체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탄사 나오고 그지? 날아갔구나 감탄형 어미 나오고 해서 그지? 마지막 행에서는 결국 터져나오는 감정을 자, 주체하지 못하고 터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슬프다, 뭐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절제와 차분이라는 워딩이 맞습니다. 알겠지? 다만 마지막 항에서는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슬픔을 그치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했기 때문에 넘어가 세 번째 점에 자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위법,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대위법 사실상 우리 그 중간고사 범위였던 뭐라는 생각해보면요, 그죠? 찬란한 슬픔 같은, 그지?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서상, 그지? 뭐 긍정과 부정이라든지 또는 뭐 이성과 감정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을 우리 뭐 대위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 대위법도 뭐 넓은 층위로 봤을 때는 뭐 역설적인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지? 하고 가야 외로운 황홀한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상반관계이기 때문에 그치? 역설적 표현에 포함하는 그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나머지 표현들을 쌤이 텍스트 위에다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와서 1행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그래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리, 자, 아마 설명되어 있을 건데, 단절과 연결의 이중적 매개체라는 거야. 그래서, 자, 단절은 뭐 할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이제, 연결은 볼 수는 있다. 그지? 그래서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고, 그지? 막 안타까워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차고 슬픈 거 이제 나오는데, 요 차고 슬픈 것 같은 요런 표현들 이제 계속해서 죽은 아이의 환영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차고 슬픈 것이라고 봤을 때, 이 차갑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자 우리 교재 박스 아마 나와 있는데 오른쪽 조금 위에 자 자식을 잃은 슬픔이 북받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뭔가 좀 차갑고도 그죠 냉철한 이성으로 그죠 이거를 뭐 한다고 억제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차갑다라는 이성적인 것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둘은 서로 배치가 되는, 그지? 대위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대위법들 이제 가지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점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어쨌든 유리창에 이제 붙어서 그치? 하고 이렇게 막 한숨을 쉬니까 입김이 확 생겼다가 그치? 사그라들고 확 생겼다가 사그라들고 자, 그리고 어른거린다 할 때 이런 현재형 시를 또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 시제 활용하면 어쨌든 뭐 현장감, 생동감, 사실감 이런 것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죽은 아이 환영을 지금 이제 보고 있어. 하지만 만질 수는 없는. 자, 그 다음에 열없이는 뭐 힘없이겠죠, 그죠? 그래서 힘없이의 주체는 당연히 우리 화자일 겁니다. 자식을 잃은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의 주체 화자, 길들은 양, 언날개. 이 언날개도 유리창에 이렇게 서리, 그지? 어린 죽은 아이의 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타닥거린다. 저는 그지? 현재형 시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줄인데,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이게 지우고에 우리가 너무 이제 집착을 하면, 그러면 아이의 어떤 죽음을 잊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아니지. 이걸 지금 유리를 뭐 깨끗하게 지금 닦아서 그지 더욱더 뭐 선명하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행위의 반복은 그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고 싶은데 그지 볼 수가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그지 그러니까 흐릿하게 이렇게 나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간절함 이 두 가지가 그지 내재되어 있는 행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반복을 통한 간절함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새까만이란 또 색채어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밤이라는 이제 시간적 배경. 자, 그래서 이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힌다. 지금 아마 지금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요 시간대가 그치 밤이란 시간대인 것 같고 그 창문에 그치 밤이 막 이제 어둠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파도의 이미지로 뭐 형상화했다. 라고 그치 자, 형상화란 드러내답니다.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만 더 오면은 나한테 올 것 같은데 그치? 그러지 못하고 파도가 쳤다가 다시 밀려갔다가 하는 그런 이미지처럼 그치? 자 이렇게 아스라이 그치?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어서 허탈감, 상실감 따위들을 자, 이 파도의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물 먹은 별. 요것도 선생님 노란색 동그라미 칠게요. 죽은 아이 환영입니다. 왜냐면, 자, 일단 밤이라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지금 별이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이 지금 자, 물을 먹었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 밑에 파란색 글자 보시면 눈물이 고인 눈, 즉 누구, 주체 누굽니까? 화자입니다. 화자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마침 누가 별들이 물을 먹은 것처럼 표현됐단 말이지. 요거는 그래서 사실상 별이 물을 먹은 게 아니고 내 눈이 물을 지금 이제 머금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객이 좀 전달됐다고요. 자, 어쨌든 간에 화자 눈에 고인 눈물에 의해서 그치 지금 별이 막 울렁울렁거리는 느낌들. 그치? 그래서 반짝 보석처럼 지규 박힌다. 그 다음에 또 현재형 씨 사용했네요. 어쨌든 역시 또 눈물에 고인 이 눈에 별처럼 빛나는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반짝 같은 또 음성 상징을 활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밤에 이렇게 내가 홀로라가, 자, 지우고 보고 저런 거지, 위를 닦는 그 이유는 아까 선명하게 보기 위함이었는데, 어쨌든 그 목적은, 아이를, 그지,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래서, 자, 또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같은 거지. 자, 요 지금 진술은 대위법이면서도 추가 설명으로 모순형용 역설법 나와 있어. 모순형용 역설법은 요리 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와 나대가 결합을 했는데 요 A가 그치? 지금 이제 뒤에 있는 피수식어랑 층위가 다르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외롭다가 부정이면 나대이는 긍정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부정이 긍정을 꾸며주는 그치? 층위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모순, 형용, 그 이제 영어에서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하잖아. 그치? 형용 꾸미답니다. 꾸밈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역설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위에 나왔던 우리 첫 번째 행하고 연결하면은 외롭다라는 것은 감정적 반응일 것이고, 그치? 자, 이성적 반응이 아니라 이성. 그 다음에 황홀하는 감정적 반응일 거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는 뭐야? 그래, 죽었어. 그치? 자, 원래는 이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지만 지금 막상 내 눈앞에 뭐로 나타나니까 환영으로 보니까 환영으로 나타났다면 환영으로나마 볼 수 있으면 그지? 너무 감사하고 그지? 황홀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외로운 황홀한 마음이다 라는 점, 역설법, 모순형용. 자, 그 다음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까 우리 좌측에서 완자세로 한마디 읽을 때 아이의 사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 사인 죽음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폐결핵. 자, 그 다음에 자, 요 구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 또 교재에서는 이런 설명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자 이번 시험범위 들어간 제망매가와 같이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시에서는 낙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마지막 K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망매가와 같은 19채 향가 낙구의 첫머리 나타나는 뭐랑 비슷하다. 감탄사, 그치? 그놈의 역할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치? 그래서 시상을 지약하고, 그치? 고조시키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감탄사니까 기본적으로 영탄법. 영탄이란 결국 무슨 법이야 우리가 결국 자신이 터져나오는 감정을 이렇게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절제를 시도했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참지 못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절제가 맞다 얘들 알겠지? 그 다음에 너는 아이. 자, 산새처럼 너 산새 아이입니다. 지구겠지, 이제 날아갔구나라고 해서 그치, 요구나 같은 것들도 감탄형 어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탄형 어음인데 역시 영탄적 진술. 그래서 산새가 우리 나뭇가지에 잠시 머물다가 날아가지, 그지? 거기서 자고 먹고 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잠시 머물렀다 날아가는 산새같이 뭐였다? 허망하게 가버렸다. 그지? 나에게, 그죠? 나의 삶에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렸구나, 우리 아이야. 라고 안타까워하는 장. 이해됩니까? 자, 그럼 밑에, 표 밑에요. 예시 답안이 있을 겁니다. 자, 두 작품 모두 화자는 뭐 자식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런데 우리 어제 읽었던 눈물의 화자는 신의 은총으로 그치?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뭐하고 있었다고? 극복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유리창의 화자는 감정을 절제 하면서도 마지막에 결국 터져 나오는 그치? 이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치? 영탄적 진술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감정 절제와 슬픔 그리움이 있지만은 어쨌든 뭐는 없다. 극복 의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비슷한 어떤 시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화자의 또는 작가의 태도가 좀 상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작품들 가져와서 얘기 좀 해보자면 지금 이제 제망매가와 같은 작품은 저기 어디야 눈물하고 그죠? 그 스탠스가 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리창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
그 뒤에 어차피 난소공이었기 때문에, 그치? 쭉 또 넘어가서 우리가, 자, 꽃 라디오가 또 들어가요. 2-3단원. 재구성 파트일 겁니다. 아마 재구성. 그지? 자. 그래서 2-3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일단 교재 133페이지 한번 먼저 가볼까? 133에 어쨌든 뭐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재구성이란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을 모티프로 해서 뭐 하는 거야? 바꿔보는 겁니다. 그치?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꽃 라디오와 관련해서는 패러디라는 워딩이 좀 중요한데, 그치? 어쨌든 여기 오른쪽 핵심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린 바로 14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참새는 안 들어가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 140에 김춘수의 꽃부터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요 작품 하면은 자, 우리가 꽃이라는 지금 이제 제재, 소재를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플라워, 구체적인 형상의 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성격 보시면은 관념적이라는 의미 있죠. 그죠? 요 작품. 자, 이 관통하는 성격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 관념입니다. 추상이라는 뜻이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꽃의 이미지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 꽃이란 여기서는 유의미하고, 그치?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존재. 그죠? 서로 상호 유의미한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자, 성격 두 번째로 주지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주정적인 것과 반대 개념이거든? 주정은 정서를 주된 어떤 무언가로 한다, 이런 뜻이고, 자, 주지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 측면을 강조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자, 철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치? 이런 작품을 우리가 주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지금 보시면 어떤 이제 유의미한 어떤 존재, 관계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적인 어떤 사조하에, 자, 주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자, 그리고 꽃, 그치? 그 다음에 뭐 몸짓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들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다시 말해 꽃이라는 요 소재. 저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 특징 세 번째고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특징 세 번째 보시면은, 자, 구체적인 대상을, 이게 바로 뭐야? 꽃이야. 그치? 자, 그 꽃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 바로 추상적 관념적 의미라, 그래. 의미의 유무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몸짓이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그는 몸짓이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단 말이야. 드디어 이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얘기해봐. 자, 생각해봐. 우리가 버스 타고 어디 뭐 놀러가. 어제 뭐 대학 박람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버스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뭐 내가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리 좀 맡고 있는 거야. 거기서, 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철수. 김철수 씨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관계 맺니? 안 해요. 그치? 그런 어떤 이례적인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다만, 너희가 이제 올해 2학년 시작할 때 원래 다른 반이었던 친구가 새로 그 반편성이 돼서 내 반이 됐고, 그치? 그러면서 이름을 알게 되고 서로 통성명하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놓는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 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 형이상학적 의미를 지닌, 자, 대상이다라고 한다, 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형이상학이란 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문학에서는 형체가 없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형체가 없다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형이상학적,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적, 여기서는 다 같은 층위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자, 주제는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저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지? 나 다른 친구에게, 그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요. 그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방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라면 그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진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존재의 본질, 그치? 플러스 그에 따른 진정한 관계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치? 인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자, 어쨌든 밑에 두 번째 점하고 연결해볼까? 인식론, 존재론과 같은 철학적 내용이 어쨌든 그 기저에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작품은 뭐 학교 복도나 이런 데서 뭐 이제 그 액자로 걸려있는 거 한두 번 봤을 법한데, 그지? 자, 그리고 첫 번째 점에서 간절한 어조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하고 싶다. 라는 뭐 보조 용언이 그지? 반복되는데, 그냥 간절한 어조, 그지? 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반복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인식의 주체를 점층적으로 확대.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치? 그에게 이름을 불러줘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이건 일방적 관계니까, 자, 이제 의미 부여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나와에서 그로, 그리고 나와 그를 합친 이제 뭐로 확장된다고? 이거 우리 교재 나올 거니까요. 우리라는 그치? 1인칭 대명사 화청자를 아우르는 요렇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러한 그치? 서로 상호 유의미한 그치? 요런 관계를 지향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확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 나올 거니까요. 텍스트 나올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점층적인 확대, 그치?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그 의미가 또 이제, 원래는 이름을 그치? 또 이제 명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자, 이전에는 그치? 무의미였다면, 불러주고 나니까 유의미가 됐고, 그치?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그치? 그 존재에 대한 의미도 이렇게, 심화되고 있네. 그치? 이런 두 패턴은 이 작품과 그리고 이 작품을 패러디한 우리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라는 이 작품에도 비슷한 어떤 패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구조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136페이지 아니 4페이지 꽃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전체 4연이고 1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안 그래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나라고 해서, 그지? 인식의 지금 주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인식의 주체, 그 1연에는 나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 그가 지니고 있는 본질 되겠습니다, 본질. 우리 그렇잖아. 처음 만났을 땐 뭐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니? 아니야. 이름 주고받고 저는 누굽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막 나눈단 말이야 이야기를. 그래서 이때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본질이라든지 또는 그 대상의 어떤 가치를 인식하는 그치?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라는 자 대상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이거는 대상입니다. 객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의 이름은 어쨌든 불러주기 전이에요. 그럼 본질을 인식하기 전이란 말이지. 가치를 인식하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다만 하나의 뭐에 불과했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몸짓이라는 것은 본질 가치 인식 이전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 유의미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바꿔 읽으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2연으로 바로 넘어올게. 자, 그랬더니 이제 2연. 이번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뭐 했다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명행위, 명이란 이름을 부르다. 그지? 호명하다 할 때 그 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대상의 본질, 가치를 인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꽃이 되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서 꽃은 리얼 플로어 OX, X,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치? 그래서 어쨌든, 유의미, 그치?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맞지? 자, 관념으로서의 꽃인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그죠? 의미를 부여했더니 몸짓에서 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1, 2연만 놓고 봐서는 이게 나가 그에게 지금 한 행위란 말이죠. 여기까지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건 일방적 관계니까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사랑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본질 인식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치? 이거는 둘이 사이에 막 우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 없어요. 그치? 일방적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두고, 그죠? 서로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되니? 자, 그래서 사면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나온다. 주체가 이제 첫머리,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연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치? 자, 이연의 내용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는 아까 우리 그 이름에, 그치? 자, 해당하는, 그치? 자, 본질이겠지? 그래서 나의 이 본질을 누군가가 뭐 해달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치? 그래서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줄에, 그치? 나와 있는 요 표현. 나의 존재를 그가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연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는 나가 그에게 보내는 일방적 구애일 뿐이라고. 그치?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 나는 뭘 바란다고? 그래. 그도 나에게 이런 뭐야? 유의미한, 그치? 또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주체가 뭐로 바뀐다고 사면에서 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나가 뭐가 되는 거야? 객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주체. 나가 여기서는 대상이 되면서, 그치?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치? 유의미한, 또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지금 소망을 이렇게 고싶다와 같은, 자, 이 간절한 어조라고 아까 우리 특징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치? 간절한 어조, 보조용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치? 문법 용어까지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고집다와 같은 뭐 어미라든지, 그치? 이렇게 어미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 문학에서는. 그래서 간절한 어조, 이거 원래 보조용어이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그치? 형성했을 때 진정한 관계. 됩니까? 자, 그리고 사연으로 보시면은, 자, 주어가, 지금 주체가 뭐로? 우리라는, 그치? 1인칭 대명사로, 그치?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 단순 어떤 사적인, 그치? 자,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의미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그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치? 이걸 추구하는 어떤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또 뭐, 확대, 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법 표현으로는 점층적인, 그치? 확대적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 그래서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저 무엇은 바로, 꽃에 해당하겠죠. 그치? 그리고, 자, 되고 싶다. 반복. 그 다음에, 자, 봐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즉, 요거를 가볍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그치? 이때 하나의 눈짓이란, 이 꽃 무엇을 넘어서, 그치? 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서, 그치?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그치? 이렇게 통하는 그 어떤 사이 서로에게 의미 있고, 그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상호 유의미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점층적인 확대 플러스 그 의미의 또 점층적 확대 플러스. 됩니까? 요거는, 그래서 오른쪽, 자, 1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35페이지 보시면은, 결국, 자, 첫 번째 핵심 정리 나와 있죠. 그죠? 별표 치십시오. 자, 인식 주체, 나, 그, 우리. 자, 존재 의미는 몸짓, 꽃, 눈짓. 그치? 특히나, 눈짓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가 붙었다고 그냥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미 있는 거니까, 그치? 상호 유의미를 어떤 제 우리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또 확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세 줄 보시면은 이 작품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존재의 의미를 밑줄 점층적 확대 주제를 형상화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자, 밑에 명명이라는 한자식 표현이긴 한데, 자,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치? 첫 번째 명이 부르다고, 뒤에 명이 이름입니다. 그치? 부르다, 이름을. 왜냐면, 그, 한자는 이제 서술어가 제일 먼저니까, 그치? 그래서, 자, 대상의 밑줄 본질, 그치? 그 다음에 의미 부여, 그리고 진정한 관계, 같은 그치? 자, 모든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 그리고 꽃의 상징을 여기 다시 한 번 더. 자,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에다가 X 해놓고, 관념, 추상, 그치? 그 다음에 형 이상학적, 요런 것 워딩들까지 또 선택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 141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141페이지에,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 우리 지금 금방 읽었던 꽃이라는 작품을, 자, 우리 특징 바로 먼저 볼게요. 자, 특징에 패러디라는 워딩이 있습니다. 패러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러디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마 자, 미술 시간에도 다른 작품, 오마주도 해보고, 따라서 그렇지, 변형도 해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원작을 그지 두고, 그 원작의 어떤 내용이나 그지 형식 따위들을 하면서,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어떤 제 의미, 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내는. 그래서 패러디는 대부분 우리가 다른 말로 재구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이론 부분에 재구성이라는 워딩 할 때, 그지 패러디라는 워딩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치? 재구성이라고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재구성은 대체로 보면은 풍자적 의미를 획득하게 돼요. 이때 패러디라는 재구성은. 이거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한 3년, 4년 전이었나? 4년 전이었을 거야. 이거 너희 학교 시험에 이거 패러디라는 워딩을 쓰라고 서술로 나온 적이 있어. 이번에 단답형 있지 않니? 그치? 10문제 정도 서술 단답형 있잖아, 그치? 패러디라는 워딩 꼭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풀어 적는 거야. 원작을 해서. 그딴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쌤이 원했던 글자는 3글자. 패러디. 그때 애들이, 쌤,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애들 많았거든. 알겠지? 자, 어쨌든, 원작을, 그치, 재구성하여 다시 풍자적 의미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풍자란 결국 어떤 뜻입니까? 비판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제목하고 연결했을 때, 라디오를, 자, 우리가 턴온, 턴오프 하는 것처럼, 그치? 사랑을 끄고 켠다는 것은 되게 감정을 기계적으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감정은 진심이 담겨 있겠는가? 지금 어때? 그치? 저 사람 괜찮네? 온. 이제 좀 질려? 오프.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 그치?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가벼운 사랑들을 하더라? 좀 지향하고. 그치?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눈에 포착된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의 태도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김춘수 시인의 꽃책, 그치? 원작으로 하여 패러디를 통한 풍자적 의미를 담았다. 요런 원리로 가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성격 풍자 비판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 바로 라디오도 있고 꽃도 있는데 현대인의 사랑. 그치? 이 현대인의 사랑이 너무나도 뭐하다고 밑에 주제 보시면은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자, 하는 그런 또 가볍고도, 그치? 경박한 사랑에 대한 풍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그래, 숭고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고, 그치? 그 어떤 감정보다도, 무거운 것인데, 이걸 너무 가볍고, 그치?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어떤 숭고함을, 그치? 이 망각하고, 그죠? 이걸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이런 세태 또는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다. 자, 그리고 특징 보시면 어쨌든 간에, 자, 김춘수 시인의 꽃을 패러디했고, 자, 패러디하다 보니까, 자, 우리 두 번째 점은 아까 우리, 김춘수의 꽃에서도 나왔던 특징이랑 똑같군요. 그치? 여기서 구체적 사물은 라디오. 요런 것. 그치?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결국 어떤 의미, 경박한, 그치? 가벼운. 그런 사랑에 대한 풍자적 의미. 그거 다 눈에 보여? 안 보여? 만질 수 있어? 못 만져. 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으면 추상이고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라디오도 결국에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우리 라디오 같이 사랑을 꼭 할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13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사연이고요. 특히 1, 2연의 패턴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치? 시어의 어떤, 변형이 좀 있을 뿐이지, 그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 주체로 나와요. 자, 단추를, 여기서 말하는 단추란 사실상 그 이름과 그치? 비슷한 어떤 의미의 시어겠죠? 의미를 부여하는 내지는 이게 또 소통의 매개체라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게 지금 딱 눌렀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전파가 끼리끼리 오면서 그치?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거든, 소통이. 그래서 눌러주기 그런데 전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 눌러주기 전이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치? 또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눌러주기 전이니까 의미 X, 자, 사랑 X. 그래서 여기서 뭐 전파 X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는 담아서 그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 객체. 대상 되겠지? 그니? 자, 그래서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라디오랑 그냥 그래, 아무런 전파가 그치? 통하지 않는 그냥 배치된, 그치? 구비되어 있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라디오는 지금 전파가 통하지 않는, 그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은, 그치? 그런 고철덩어리니까 당연히 가치가, 쓸모가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 그치? 그래서 여기서 명명이지만 여기서는 우리 라디오에서 이 명명을 이거 단추겠지. 단추 먼저 했지. 단추 또는 뒤에 버튼도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버튼을 눌러주는 행위로 이걸 또 변용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그냥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그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형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단추를 눌렀어. 그치? 자, 단추를 눌렀으니까 그와 나가 이제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전파가 통하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요즘 말로 치면 일단 시그널을 보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 전파가 되었다. 이때 전파는 이제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그치? 또는 사랑하는 사이. 그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었다. 자, 내가 이제 사랑의 어떤 제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면 어떤 거야? 이건 일방적인 거거든, 그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전파를, 그치?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니까 전파가, 그치? 통하면서, 그죠? 서로 유의미한, 그치? 사랑하는 존재, 그죠? 소통의 어떤 대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았어.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변형이 있다면은, 사면에서 조금 변형이 돼요.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의 이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 자, 이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이 바로 이게 현대인의 좀 삭막하고 좀 고독한 내면을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현대인들이 그치? 좀 가볍고, 일회적인 사랑을 하는, 이유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되게 한 거니까, 힘드니까. 그럼 내가 좀 힘드니, 다른 사람한테 한번 기대해볼까? 의지해볼까? 저 사람하고 좀 사랑 나누면 내가 조금 마음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그죠? 그냥 내 마음에, 그치?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적막한 고독함 때문에 사람들 그냥 만나고. 그 마음이 이제 좀 치유되면은, 이제 그만 만나고 또 헤어져 버리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볍고 일회적인 사랑의 이유가 사람들이 어떤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 플러스 왜 사람들이 삭막하고 고독한 내면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건 넓게 보면 또 이제 그 사회 자체가 뭔가 좀 삭막하고 황량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래 사람들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들. 그렇기 때문에 황폐해진 마음으로 성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의 이런, 황량한, 그치? 이런 마음속, 그치? 가슴속, 이 단추를 한번 나에게도 눌러줘라고. 그치? 이것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나도 역시 사랑을 준 것처럼,
그도 나에게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패턴이긴 한데, 자,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래서 그가 이제 주체, 나가 객체.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그렇지. 전파. 자, 유임이고 고싶다라는 역시 또 이게 또 자, 어미 또는 보조형의 반복인데 통사구조 반복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전파가 사연의 전파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된다. 자, 이 사면까지만 했을 때는 어쨌든 뭐 사랑을 그치 이렇게 주고 나누고 그치 서로 사랑하고 어떤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2연과 3연까지의 사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그치? 사랑인데 4연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우리들은 모두에서 우리 역시 또 이제 자 주체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따라 했죠. 이제 나 그 우리 그래서 모두 이 사랑이 되고 싶다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자 결국 위에 있는 그 전파랑 같은 의미란 말이야. 자, 이 사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요 지금 워딩은 필자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이라 지금 뭐라고? 그래, 가볍게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런 지금 라디오, 사랑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사랑이란 자, 화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사랑 OX, 이 X인 거죠. 필자는 화자는 그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뭐야 약간 비꼬는 겁니다. 저런 사랑 하고 싶지 않고요. 저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랑 그치? 그래서 이때 사랑 밑에 교재 보시면 가볍고 펴려면 이례적이면서 그치 경박한 사랑 그죠? 끄고 싶을 때 끄고 내가 안 하는 거야 그치? 켜고 싶을 때 그냥 켜버리는 이거야말로 너무 기계적인 그치? 진정성이 결여돼. 그죠? 요런 사랑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이것을 왼쪽에 그래서 완자쌤 한마디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그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였어. 그치? 그래서 그냥 고철덩어리 지나지 않았다. 자, 근데 내가 단추를 눌렀더니 의미 있는 대상 다가왔다까지는 여기 사면 내용이었어. 그래서 자, 그런데 이때 전파는 사랑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때 이 전파라는 것이 자 밑에 네 번째 줄 끄끄 켤켤 그죠?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라면 그때 그 사랑은 그치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지 아주 기계적인 화자가 지양하는 그치 거부하는 비판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봐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사랑이 되고 싶다 할 때 이 고싶다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된다고? 진짜 저런 사랑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치? 진심과 표면적 진술이 거짓되죠. 이면과 표면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반어적인 진술 요렇게도 보셔도 좋습니다. 되니? 저런 사랑 진짜 되고 싶은 게 아니거든. 맞니?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우리가 읽어봤어요. 자, 137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상전기와 그에 담긴 의미, 라디오, 하나의 라디오 1연이었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었어. 그치? 그런데 단추 눌렀지 전파가 됐다. 찌릿찌릿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그치? 끄끄펼펼 사랑이라면 그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진정성이 결여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통자하고 있다. 됩니까? 그리고 밑에 자 단추 누르기 행위랑 아까 똑같네요. 명명행위랑 본질, 소통, 의미 부여 맞니? 그 다음에 밑에 김준수의 꽃과 비교 별표 자 인식 전 몸질 라디오 인식 후 꽃 눈짓 그치? 또는 전파 라디오인데 그 인식 후에 있는 요 라디오 전파 라디오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 의미였다. 그래서 주제의식을 밑에 꽃은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라디오는 경박한 사랑에 대한 풍자라는 그치? 이때 사랑이라 바로 사연에 나오는 사랑 라디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다시 138페이지 1번과 2번의 괄호 1번은 스킵하겠습니다. 자, 2번의 괄호 2 바로 넘어갈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눈짓과 그치? 자, 이 호응하는, 대응하는 식구를 나에서 찾으라면은 마지막 사연인데, 자, 진정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원작과 다르게, 패러디 작품에서는 그치? 풍자적 의미를 담은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이해됩니까, 요거? 그리고 바로 3번 별표 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재구성됐는가? 이거 필연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 그래서, 크게, 자, 일단,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시상 전개 과정이나 문장 구조면에서는 일단 유사합니다. 공통점이죠. 이제 시상 전개 뭐야? 주체와 객체 어떤 점층적 확대. 이제 또는 그 대상의 의미의 점층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뭐뭐하고 싶다와 같은 그지 문장 구조와 같은 점 측면에서 그지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 두 가지 나오는데 시어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일단 시어가 이게 뭐 많이 옛날 작품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작품이거든. 그래서 이가 나에서는 꽃 대신 라디오와 버튼 전파 같은 현대적 소재 활용해.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이야 뭐 라디오가 뭐 이제 구시대적이다.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라디오 되게 현대적인 소재. 그래서 자, 소재적으로 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뭐 이제 우리가 뭐 시대를 흐름을 타지 않는 그런 소재라면 라디오는 사실 이제 현대 근대 문명의 산물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조금 달라져.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의미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야? 주제의 측면에서 달라졌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진정한 관계 형성이었다면은 현대인의 사랑을 풍자한다라는 거지. 주제의 변화. 다시 한 번 더 재구성 패러디를 하는 것의 목적 의도는 뭐라고요? 변용을 통한 풍자적 의미의 획득. 그렇지? 그리고 패러디라는 어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조금만 쉬었다가 오른쪽에 3번하고 4번 혹시 그 프란츠 카프카 들어가니? 아직 모르겠나? 세나 먼저 하자. 하고 나서 뒤에 세 세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아마 뒤에 논무도 들어갈 거거든요. 아마 페이지상 논무도 들어갈 것 같은데 논무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 40분까지 해도 되겠니? 10분 말씀 또 해도 되겠나? 혹시 뒤에 스케줄 바로 있나? 10시 40분. 괜찮아. 근데 10분만 더 하자. 10분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139페이지에 3번서 뭐 재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해가지고 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달라진 점 찾아 읽는 재미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적 쾌감 느낄 수 있고 그다음 나중에 내가 실제로 창작 활동할 때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4번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게 자 이 오규원 작가 하면 항상 이 양반도 풍자적 의미를 많이 담는단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그 교재에 좌측에 핵심 정리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성격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반어적 뒤에 지금 냉소 풍자라는 워딩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냉소 풍자는 지금 요거 작품하고 이어서 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 어쨌든 이 현실에 대해서 그죠? 되게 좀 이제 뭐 한다? 좀 못마땅하게 느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문학할 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마지막 건 이제 우리가 뭐 고전 문학이니까 현대 문학하면 사실 요 두 가지로 다 풀리거든. 자 이상하고 또 뭐가 있노? 뭐가 있어? 현실. 그치? 정신 하면은 그 반대 뭐 있노? 물질. 그치? 요 두 번째. 사람들이 물질 돈만 쫓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는 팽개쳐? 정신적 가치들은 팽개친다. 그치? 그래서 원래는 누가 봐도 우리가 정신이 더 뭐 해야 되는데, 중시돼야 되는데, 이 사회는 오히려 뭐야? 물질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치? 이 사회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야?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보인다. 항상 문제의식은 여기서 나온다. 그치? 이상과 현실이 있을 때 현실이 못마땅해. 그치? 우리 윤동주 작품 할 거거든? 다음 주에 시켜진 씨 또 이상과 현실, 이상 항상 내 머릿속에 나는 저하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또 문제화돼서 문학 작품 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문학할 때는, 이거 내가 내신이라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건데, 문학할 때는, 모의고사 문학 때는 요 세 가지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이 작품도 지금 이제 이 현실, 그 다음에
이 정신과 물질의 어떤 반대, 전도되는 그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그 이제 메뉴판 형식으로 작품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문학가들, 뭐 철학가들, 그치? 뭐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 오른쪽에 뭐가 매겨져 있노? 값이 매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치? 이런 정신적 가치 순고한 어떤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조차도 현대사회에서는 뭐로 매긴다고? 돈으로 매긴다. 이제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물질 만능 사회 풍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워딩 나와 있고, 그다음에서 메뉴판 형식을 찾아서 별표 정신적 가치의 상품화, 물질화를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물질 만능 사회의 풍조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에 대해 그치 메뉴판 형식을 통한 참신한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미친 제자와 그치 뭐 차를 마신다는 그런 표현에서 자조적이면서 반어적인 또 표현을 통해서 그치 현실을 또 뭐하는 냉소하는 그치 냉소라는 것은 차갑게 살살맞게 웃는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치 현실에 대해서 마저 비관적이다 그치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프란츠 카프카 한번 살짝 빨리 한번 읽어볼게. 자, 그래서 여기 가격표는 쭉 넘어갈게요. 알겠지? 쭉 넘어가다가 자,서 그 하버마스 밑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 자, 봐봐. 그래서 시를 공부하겠다 할 경우 공부도서의 서체가 또 변경이 되어 있어요. 얘만 또 특히.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고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친 제자 요게 지금 이제 물결인데 그럼 시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야? 정신적 가치. 그치? 문학이니까.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제자는 훌륭한 제자 아니야? 그런데 이 훌륭한 제자 보고 미친 제자라고 하는데 왜? 이 시대는 뭐보다 뭐가 중시되니까? 정신보다 물질이 더 중시되는 사회니까. 그치? 시 따위 배워봤자 아무런 가치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치가 전도돼버린 사회에서는 정신적 가치가 그치? 유용하지 않다라는 그치? 아주 냉소적이면서 그죠? 자조적인 이런 판단. 요게 지금 반어적인 진술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 훌륭한 제자 맞습니다. 그죠? 전부 다 물질화하는 그지 그런 상황에서 그죠? 시를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또 마지막 또 세 행을 또 보면은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것이 자, 이 지금 문학가인데요. 그죠? 이 문학가에 지금 이제 매겨진 가격이 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지 우리는 이렇게 뭐 한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회가 그지 이 주류 사회가 물질을 중시하니까 이것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수능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자신 역시도 그지 이런 물질화된 이런 정신적인 가치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또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더 자조적으로 인식하고 그치 이렇게 냉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뭐 패러디를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 건데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2단원 작품들은 다 끝을 냈어요. 그치? 2단원 끝을 냈고 지금 남은 게 이제 결국에는 4단원 친구들입니다. 4-3의 일제강점기 문학 지금 태평천에 10개 남았고 그다음에 4-4에 새들로 세상을 뜨는구나. 그치? 와 같은 지금 작품 나왔는데, 일단 그러면은, 세세트 합시다. 세세트랑 뒤에, 농무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놈하고 또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자, 일단 교재 440, 이것도 불길한 숫자인데, 자, 445페이지인데, 자, 보자. 일단은 그 시대가 지금 여기 지금 자 광복 이후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치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서 개간표 한번 보시면은 역시 성격의 비판적 풍자적 나와 있고 이 작품도 아까 쌤이 프란츠 카프카 할 때 우리 새들도 세상 뜨는구나 해서도 냉소적 자조적으로 본다 했었거든. 이 성격에도 냉소 자조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 지금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애국가를 보고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이제 80년대 90년대 반공정책 때문에 애국가 틀어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행사 직전에는.
그런 상황에 애국가 영상 속에 나오는 새들이 어때요? 너무 자유롭게 날아가요. 그치?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민중들은 이렇게 좀 관객석에 앉아있어요. 자, 이게 스크린이라면은, 자, 요 스크린 속에 내가 새를 잘 못 그려. 뭐 이렇게 생각했지, 뭐. 그치? 자, 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맞니?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자, 이 새들이 모습이 너무나도 뭐해 보인다고? 자유로워 보이더라.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다못해 영화관을 와서도, 그렇고 정권의 이 명령에 따라서 막 일제히 일어나고, 애국가 듣고, 막 경례하고, 그쪽 국기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 오갑된 삶, 구속된 삶. 그치? 그래서, 결국 이제 뭐합니까? 아, 되게 부러워합니다.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제, 자, 그런데, 이 애국가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새들도 사라지고, 그치? 자, 영상이 이제 쫙 암전되면서, 그치? 이제 영화가 나올 건데, 그 직전에 이제 우리가 딱 일어나서 듣다가 이제 앉는단 말이야. 근데, 이 앉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실에 뭐하고만은, 결국 퍼즐을 앉는다, 그치? 현실에 결국 순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들을 부러워합니다만, 결코 새가 될 수는 없는. 아니, 새처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절망, 그지? 좌절을 맛보면서 이 작품 비극적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년대 이 사회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면서 이제 강압적이면서, 그치? 폭압적이었던 군부 독재 정권이었던 행포에 대해서 풍자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재는 역시 새가 나와야 새들도 세상을 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결국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런 새들은 그치? 이 세상을 떼어서 날아간다면 어딘가. 우리는 근데 이 세상 속에 머물러서 그렇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절망적. 그래서, 자, 암울한 현실. 군부 독재 80년. 자, 좌절감과 비판. 그래서 이 좌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대개는 보면 여기에 대해 저항하고, 그치? 맞서고, 이런 어떤 이제 유해 작품들로 많이 우리가 전개되는 거 봐왔는데, 이 작품은 아니야. 이 지금 현실이, 좀 오래될 것 같은. 이제 지속될 것 같은, 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비관적인 어떤 이제 전망으로 끝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좌절감에 우리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 이 작품 지금 영화관에 갔어요.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앉아있다가 애국가가 나와가지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해서, 자, 애국가가 이제 이렇게 영상 속에 나오고 끝나는, 즉,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서 자,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자, 밑에 냉소 역시 또 반어, 이거 다 어디서 봤던 프라즈 카프카, 그치? 그래서 냉소적이다, 살살하게 표현은 비판의 웃음이고, 반어적이다라는 게 보면은 이 지금 이 새들이 날아가는 우리의 국토가 되게 아름답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영상 속에는. 하지만 실제는 어떻다? 실제는 군합발에 짓밟혀서 그치?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혀 아름다운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천리 화려강산, 그치? 와 같이, 그치? 이런 애국을 또 경청한다. 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풍자 비판, 그치? 못마땅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또 이제 이 새들이 이 영상 속에서 그지 막 끼룩끼룩, 그지? 깔쭉대면서 그지? 우리들은 막 뭐 하는 것 같아. 너희들은 못 날지? 우리들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웃는 것처럼 느껴져. 맞아? 새들 그렇게 울었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서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한 역시 또 이제 자조적인 인식. 또 이 작품도 드러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저 새와 같이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도 저 세상을, 그치? 이 세상 떼어내고, 그죠?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 애국가 끝이 나면서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비극. 이렇게 좌절되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작품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440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황지우 시인 하면 또 이제 참여 시인의 또 대표적인 작가거든. 김수영, 황지우, 신동엽 이런 작가들. 자, 어쨌든 간에 요 정도 참고하시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행부터 갑니다.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영화관이라는 것이 공간적 배경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영화 보러 가는 건 사실 특별한 경험은 아닙니다. 일상적 경험이죠. 그죠? 자,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자,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보면은, 뭐 한다고 애국가 틀어줘가지고, 그죠? 일제히 일어나고, 그죠? 경례하고, 이런 모습들.
전부 다 권위주의적이고 획일화된, 그치? 그런 딱딱하고 경직된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통제적이면서 경직적인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그 다음에 우리라는 요 표현은, 자, 대개는 이렇게 우리 참여문학에서는 우리 화자가 우리라는 이제 1인칭 대명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당연히 화자이기도 하지만은 현실적 구속에서,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당대의 민중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민중 표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자, 1인칭 대명사. 그래서 우리는 일제히 같은 것들 전부 다 무슨 표현? 전부 다 획일화된 거야. 그치? 사람들이 일어나! 하면 팍! 일어나. 그치? 앉아! 팍! 그치?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작가에 경청한다, 요거. 자, 아까 위에 말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그치? 통제하고 경직적인 모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가질 수밖에 없을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나는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편하게 영화 보고 싶은데, 갑자기 뭐 일어나라고 하고, 애국가 들으라고 하고, 경례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데, 자, 반감을 가질 법한데, 그치? 사실은, 반감을 가지는데, 경청한다. 경청이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전부 다 지금 뭐다? 그래. 사실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게 일어서기만 한 그런 상황들을 마치 경청한다. 왜 그렇다고? 강요와 통제와 억압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이거든.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또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것 자체가 강요된 애국심. 군부 독재가 들어섰으니까 쟤네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야, 결국에는.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그지? 반공정책 펼쳐가지고, 국가에, 그지? 뭐, 헌신하고, 그죠? 애국하는 것은 반공, 그지? 나라를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뭐 이런 것들 막 얘기 많이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경청한다. 자, 그리고 삼천리 화려강산도 이렇게 삼천리 화려강산 있잖아요, 그치? 이 화려도, 이 스크린 속에 있는 영상의 이 모습은 화려할 수 있겠지만, 그치? 이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월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치? 참담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반어적 표현이다. 맞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또 애국가의 뭐야?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쨌든, 우리 삼천리 화려강산을, 을숙도는 저기 부산, 우리 낙동강 하구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것이 날아다니는 흰 새떼똥을 표현이 그렇지. 그래서 이 흰 새떼가 바로 위에 일행에 나왔던 우리라는 것이 민중 화자와 대비대조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뭐하는?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그렇지? 자, 이 말인즉슨 자유로운 존재면서, 그죠? 이 세상, 이 억압적 현실에서, 그죠? 구속,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흰 새떼, 흰이라는 또 이제 또 고결한 색깔을 또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색채요. 자, 그 다음 그 새떼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거리면서 그 새 날아갈 때 끼끼끼끼 이 소리 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오른쪽 보시면은, 자, 애국과 이제 음성 상징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자 밑줄 비판과 냉소다라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있는, 자, 이 스크린 속 평화로운 모습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얘들아, 이 현실에 아무 문제 없어. 너희는 그냥 이 현실에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치? 까라면 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얘들아. 현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계속 가스펠팅 주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떼들이 마치 이제 끼과 같은 듯이 표현을 하면서, 그죠? 우리를 뭐 하는 것 같아? 약간 조롱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란 것이 결국 이제, 자, 우리 자신들에 대한 조롱, 자신에 대한 조롱은 결국 뭐겠어? 자조입니다, 자조. 진짜 새들이 저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는 없을 것 아니야. 그지?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쟤들이 우리를 놀리는 것 같네. 그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판, 냉소, 자조. 그죠? 조롱하는 듯한,
그지? 말투. 자, 그 다음에서 이제 1호과 1끼리 음성상징어입니다. 그지? 그리고 중사구조 방금 내구법이겠지. 표현법으로. 자,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횡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이 군사문화입니다. 군사문화. 그래서 뭐 세 문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뭐 1열 횡대 해쳐모여, 3열 횡대, 3열 해쳐모여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또 풍자를 합니다. 획일화, 딱딱한 경직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세상, 자, 이 세상만 놓고 보면은 바로 이게 뭐다? 자, 우리 어가 바로 현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한다고? 떼어매고 어디로 간다고? 새들은 이 세상 밖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밑에 밖이라는 공간은 결국 자유와 이상이 있는, 그치? 우리 민중이 지향하는 세계, 민주주의와, 그치?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 이 세상. 새들은 이 세상 밖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이 세상과 이 세상 밖은 요 인덱스가 어디까지 그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어디론가 날아가더라. 자, 그러면서 저 새들 보니까 우리 너무 저 새들과 같이 우리도 날아가고 싶어 하고서 자, 우리들끼리 낄낄깔쭉인데 역시 낄낄깔쭉은 지금 뭐야? 자, 이번에는 우리들끼리 낄낄깔쭉이야. 새들이 아니고, 그렇지? 요게 좀 더 반복되고 있는데 애국과 엄속을 또 강요하는 현실이다. 비판과 냉소적 태도라고 지금 이제 요거는 인덱스가 우리가 아마 음형처리 되어 있을 건데 이거 따지면 요것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 우리들의 처지에 대해서 뭐 한다고 자조하는 거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런 지금 자 음성상징어와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그치? 자조적인 인식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이 한 세상 떼어매고 우리도 추구하는 그치? 이 세상 밖 그치? 자,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그치? 소망을 지금 보여주는 순간 하는데 즉 이제 자 시상이 전환되는 구절이라고. 그치? 막 이런 지금 뭐 이제 부러워하고 그치? 우리도 소망을 그치 가지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맞듯 다시 리얼월드로 돌아왔다고. 다시 어디로? 애국가 내용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애국가의 거의 마지막 구절이죠.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 구절이니까 그치? 그래서 대한사람 대안으로라는 그치? 요 마지막 구절. 그치? 자, 그래서 삼각에 잠겨있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길이 보존하세라는 끝구절에 따라서 자, 요 문장도 중요해.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그냥 앉는다가 아니고 주저앉는다. 이것도 우리가 점층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치? 그냥 앉는다가 아니고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길이 보존하세 지금 끝났잖아. 요거에도 사실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길이 뭐하자?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메시지가 너희는 이 세상 벗어날 수 없어. 이 상황은 계속돼야 돼. 이런 식의 그치? 어떤 메시지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 중에 대한 강압적인 주문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점층이라고 아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와 같은 그치? 자, 결국 하강적 이미지의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치? 결국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쟤들처럼 날아갈 수가 없어. 현실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밑줄 한번 쳐볼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즉 좌절감.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900 지금 이제 자 80년대 자 이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치? 자 스크린 안에 어떤 영상 속 내용과 객석에 앉아있는 이 화자, 우리 그제 민중들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그치? 그리고 민중들은 그런 새가 될 수 없다라는 자 절망을 안김으로써 이 현실이 그치? 좀 고착화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는 비관적 전망으로 끝이 난 작품.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3세트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오른쪽에 뭐 흰색 대와 화자들의 대조에서 정리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흰색 대 자유롭고 이상과 자유의 세계로 비상합니다만 화자는 구속, 그치? 억압, 그죠? 강요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승리변화 별표 쳐보자. 소망을 지녔지. 부러워하면서 그죠? 우리도 날아갔으면, 그치?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애국가 끝난과 동시에 리얼월드로 돌아왔다. 그치? 현실로 상상해서 현실로 돌아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작품에 반영된 시대 현실은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민주주의를 상실한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좋아요. 자, 1번은 스킵. 2번에 바로 1번. 자, 볼게. 삼천리 화려강산, 아까도 쌤 우리 그 텍스트에 설명드렸지만은 아름다운 조국 삼천의 모습을 표현한 애국가의 가사이지만, 자, 밑줄. 현실은, 자, 이 아름다운 조국과는 뭐야? 대조적이다. 그치?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연은 군사 독재하에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따지고 또 반어적 표현이었다. 이제 아까 텍스트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1열, 2열, 3열 횡대라는 것 전부 다 뭐다? 회기라, 그치? 군사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보면은 거리 뭐 교령복 입고 다니고, 그치?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이냐, 이 세상 밖이냐, 제대로 봐라, 얘들아, 인덱스.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졌냐, 달라. 이 세상은 현실. 이 세상 밖은 현실 밖 이상 세계. 그죠? 자유와 이상이 있는, 그치? 정의가 있는. 그래서 이 세상 밖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이며 민주주의가 있는, 정의가 있는 그런 세계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나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2번 별표 칩시다. 끼룩과 낄낄. 자, 그래서 이 끼룩낄낄 다시 한번 조롱하고 야유하는 느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냉소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자, 이러한 오조는, 자, 결국 이제 애국심이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누구에게 또 독자들에게도 잘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 너희들도 끼룩낄낄, 그치? 하면서 그죠? 잘 생각해봐. 너희도 좀 현실에 좀 안주하는 모습은 있지 않아? 하지만 각성을 좀 유도하는, 그치? 이런 어떤 이제 모습이기도 하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조롱, 야유, 냉소, 자조 이런 어딘들 꼭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3번에 자,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의 상황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그래서 스크린 속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 객석의 사람들은 그치 자기 자리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면서 그치 그제 이 명령하는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죠? 자, 밑에 화자의 태도. 자, 떠나고 싶은 욕망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 괴리. 그럼 결국 이게 뭐겠어? 떠나고 싶은 욕망이 이상이라면 이제 떠날 수 없는 현실이 아까 내가 문학 작품 설명할 때 뭐라고? 이상과 현실. 그 괴리거든 항상. 그죠? 그때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절감, 절망감. 그래서 결국 자 밑줄 쳐라. 억압적 현실을 우회적 비판. 우회적이란 말 결국 이거 직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가 붙들려가서 고문당합니다. 80년대 사회인데 맞지? 그래서 스크린, 이제 관객 이런 설정을 통해서 간접적, 우회적,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알겠나? 우의적 뜻 돌려 말하는, 그치? 우회 돌려 말하는 거고 간접 단계 돌려 말하는 이 같은 말입니다. 다. 자, 그 다음에 444페이지 4번이에요. 4로 다 점철돼 있죠. 그쵸? 자,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10년 조금 앞선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발표한,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를 관통하는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면은, 세세대에서 다뤘던 이슈는 독재. 이제 여기 농무에서 다루는 이슈는 바로 산업도시화입니다. 이 산업도시화 속에서 많은 이제 우리 농촌 사람들이 그치? 도시로 떠나버리면서 농촌에 나이 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농촌에 남겨져서 그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도시에 비춰져서 그치? 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점차 그 생계라든지 그치? 경제적 상황이 점차 이제 힘들어지는 그리고 또 처지를 작가가 문제의식으로 포착을 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농무라는 이제 작품을 풀어냈는데 그럼 농무가 뭐냐? 자, 일단 하단에 참고 자료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 농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딨나? 여기는 없나? 자,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이 농촌 사회에서, 그지? 마을 사람들 단합, 그 다음에 즐거움, 우리가 흔히 일종의 그 노동요를 부르면서, 그지? 함께 이렇게 추는 그런 춤이다, 흥겨움, 그지? 힘을 낼 수 있는.
받듯 기능 여기서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그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의 농무는 저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래적 의미의 기능을. 첫 번째 점다.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풀어내는 결국 신명풀이.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항상 수업할 때마다 지금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농촌이 막 활기차고 그죠? 사람도 넘치고 그치? 막 그랬을 거야. 농사 짓고 그죠? 같이 참도 먹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떠나가 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이 농민들이 추는 춤이란 결국 신남의 춤이 아니고 분풀이, 울분, 그치? 한스러움에 그치? 처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점에도 현실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발산하는. 그치? 그러면서, 자, 세 번째, 결국 위와 같은, 그치? 원래적 의미를 뭐 했다고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촌 붕괴를 또 상징하는. 요런 의미 세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왼쪽, 조금 내려와 주시면은, 개관표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개관하고 작품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성격 사실적입니다. 아무래도 무너져가는 그치 농촌 현실에 대해서 그치 어떤 지금 처지이냐에 대해서 그죠 막 얘기하는데 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든지 그치와 같은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비판적인 것이고 묘사적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자 우리 이제 이 농무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 다리를 들고 그지 뭐 날라래를 불거나 그지 태평소를 뭐 불거나 이런 표현이 나올 거거든. 어깨를 들거나 이런 것들 묘사를 통해서 그지 이 농무의 그지 기능이 소실돼 버리고 그지 농촌 붕괴 현실을 보여줘 버리는 그지 이게 처절한 몸부림이구나 이런 현실에서 그지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제시는 아까 농무 의미 우리 먼저 했습니다. 자, 주제는 산업화 시대, 그렇지. 자,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난소공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소공은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 여기 있는 작품은 뭐야? 도시 외에 또 농민, 그지? 농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 시간에 배우겠지만, 산업화의 농촌 공동화 현상. 그지? 농촌이 텅 빈다고.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촌향도. 그치? 이런 사태 때문에 농민들은 그치? 결국 이제 나이 든 사람들밖에 안 남고. 그리고 개발과 그저 발전은 어디 위주로? 대도시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농민은 그치? 농촌은 소외돼버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 그래서, 자, 특징 첫 번째가 또 이제 공간에 이동했다는 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보면은, 자, 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한번 하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공연 성황리에 끝난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공연이 끝났으니까 뒤풀이해야 될 거 아니야. 소주집으로 몰려가요. 그치? 그래서 막 분이 얼굴진 얼굴로 그치? 한 잔씩 때린단 말이야. 사는 게 원통하고 막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장거리로 나섭니다. 한 잔 먹으세요. 또 한바탕 추러 가는데 근데 따라 붙는 것들은 조물애기 될 뿐이거든. 우리의 이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밖에 없더라. 어쨌든 그 장거리를 거쳐 쇠전 그리고 도수장을 거쳐 이 쇠전은 소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도수장은 너희가 딱 도살 뭐 하는 것이겠어? 소 잡는 것이. 근데 70년대 농촌 사회만 하더라도 농사에 필수템이 있단 바로 누구? 소입니다. 소. 그런 소를 팔고 잡는 곳에 왔다. 것 자체가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인식한 거지. 체념적, 그죠? 비관적 자세라고 봐야 돼.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이건 세조도장을 따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이제 공간의 이동성에서 그치? 농민들의 이제 울분이 뭐야? 점차 게이지가 차는 거야. 그지? 그래서, 빵! 하고 터지는 게 마지막 장면, 농무 장면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사실적하고 직설적인 표현. 그치? 비료값도 안 나온다, 사는 것이 원통하다. 와 같은, 그치? 직설적인 표현을 통한 또 화자 인식. 그 다음에 또 역설적, 이게 또 뭐지? 역설적인 상황 설정 그 밑에 반어적 표현도 하나 적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농무 추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런 표현을 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 봐봐 지금 되게 지금 뭐한 상황이라고 지금 농촌이 그치 피폐해져 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신명이 난다라는 것, 그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신명이 나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설적인 상황인데, 그치?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신명이 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만 놓고 보면은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 아닙니까? 표현 자체는. 그래서 상황은 자 역설적이고 표현은 반어적이다 이렇게 가져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신명이 난다라는 이 지금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치? 그런데 표현은 신명이 난다고 생각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상황 역설 표현 반어 이렇게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농민들의 심리를 부각한다. 자, 그럼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20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1행부터 갑니다. 자, 징이 울립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자, 요건 이제 농무를, 공연을 한번 마친 지금 상황인데, 이런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다가 뭔가 쓸쓸한 분위기. 당연 요거는 하강적 이미지와 연결이 되면서, 그죠? 좀 쓸쓸한 이미지, 뭔가 좀 쇠락해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는 임시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연했던 무대인 것 같고, 어쨌든, 자,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첫 번째 공간인데, 텅 빈이라는 요 수식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떻다고? empty, 비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자짓거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막 계속해서 여운이 남았을 거야, 공연이 끝나도. 근데 이제 공연 끝나면 끝이에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죠? 그래서 텅 빈이라는 요 의미는, 그지? 공허함, 소외감, 그지? 어쨌든 요 소외감 특히나,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역시 또, 우리라는 거지, 또, 화자가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뭐, 넓게 민중이라고 보기는 참, 여러분, 농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화자. 자, 그래서 우리 농민들, 우리 화자는, 분이 얼룩진 얼굴, 이 분은 우리가 분칠하다 할 때 그 분, 파운데이션, 화장일 수도 있고, 그치? 자, 분장, 또는 우리, 분노할 때 그 분, 정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중의적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요 두 가지보다는 그치? 이번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치? 어쨌든 이런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이 어디로 끝났으니까 뒷골이 하러 소주집 갑니다. 몰려들어 술을 마신다 이런 행위들 그치? 그래서 당연히 답답하고 울분 그치? 뭐 고달픔 이런 것도 다 들어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에 나왔던 뭡니까 이게? 직설적인 표현들. 이제 답답, 고달프다, 원통하다. 그치? 이 농촌의 삶이 지금 아주 뭐하다. 그래, 피폐해졌다.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졌다. 자, 그리고 꽹과리를 앞장세워 이제 뭐 하는 거야? 한 잔 먹고, 그래, 우리 이렇게 원통한데 다시 한번 농무 한번 추러 가보자. 하고 그지? 자, 사람들끼리 어디로 나섰다? 자, 세 번째 공간 장거리로 나섰어요. 자, 나섰는데 이 따라붙어서 그치? 악을 쓰는 것은 조무래기들 뿐 그리고 처녀 애들이라고 있는 얘네들은 그냥 그 집 담벽에 붙어서 그냥 철없이 킬킬킬킬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산업화로 지금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의 현실 이촌향도 농촌 공동화 현상, 그렇지, 텅 비어버리. 그리고 한 개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지금 공연을 해도 그 이전과는 다르게 냉담한 반응들이라는 거지. 그지? 플러스, 그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그치? 어때? 우리의 처지를 이해할, 그치? 사람이 그치 없어요. 왜? 애들밖에 없거든. 애들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애들 무시한다기보다는 정말로 농민들이 참 이 처지를 그치? 이 아이들은 완전한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런 모습들 킬킬 되는구나. 그래서 요런 킬킬도 그죠? 결국에는 그치? 철없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한 그치 어떤 자조적인 그치 냉소적인 모습들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죠. 되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그래서 어떤 놈은 그치 자 보름달 밝아 어떤 녀석은 자 꺽정이와 서림이 나오는데 우리 임꺽정 조선 후기에 뭐 이제 도적 의적이라고도 하고 그죠. 어쨌든 도적 의적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당한 조선 후기 사회에 뭐 했다고 저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꺽정이처럼이라는 요 비유적 표현은 그치 당연히 이런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뭐한 저항하고 맞선 사람 어떤 그런 농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치? 자, 비유해요. 네, 어떤 사람은 누구처럼 서림이는 임꺽정에 부한되어 임꺽정 배신하고 관군에 붙어버리는 놈이야. 자, 어쨌든 결국 이 사람은 이런 부당한 현실을 맞서지 않고 뭐 한다고? 수능 타협하는. 그치? 그러니까 저마다의 어떤 반응들인 겁니다. 뭐,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누군가는 저항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수능하면 해해 되지만, 하고 이까지 해서 그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의도적으로 아마 이런 행간걸침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걸 학교 수업하면은 필기하시고요. 자, 어쨌든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 걸려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행간걸침 한 것 같은데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자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그지? 이까지 산구석 바로 어딥니까? 농촌이겠죠. 그치? 그래서 설의와 같이 영탄적 어조겠죠. 이 살아서 뭐하겠노?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할 거야. 그래서 이런 자조적인 한탄, 그치? 영탄적인 서리법. 자, 그리고 또 직설적 표현 또 나오네요. 그치?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것도 직설. 됐죠? 아니, 너희들 생각해봐. 농사 짓는데, 비록 거름값도 안 나오는데, 왜 하겠니? 할 이유가 없지 않아? 그치? 근데 그때 농민들은 요랬답니다. 되게 힘들겠지. 근데 평생을 농사 짓고 산 사람들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치? 그래서, 울분의 구체적 이유, 직설적인 표현,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 아예 옆편내에게나 맡겨둬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쇠전 네모 쳐주시고, 도수장 네모 쳐주시고, 자, 쇠전은 소시장, 사고 파는 곳, 도수장, 소를 잡는 도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점차 이제 뭐 되는 거야? 감정이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의미가 없으니까 소를 팔러 와서 소를 지금 잡는 상황에서, 그치? 사람이 침착하겠니? 세이브를 하겠어? 아니지. 완전 약간 뭐야, 돌지 않겠느냐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점점 신명이 난다. 전혀 신명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치? 울분과 그치? 한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라는 요 상황 자체, 역설, 그치? 근데 신명이 난다라는 것은 실제 마음과는 그치? 괴리된, 거짓된 표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반어적 표현. 오히려 지금 뭐가 나는 상황이라고? 울분, 우라통이 참 막 치미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그 뒤에 나오는 요 두, 그치? 자, 행위에 따르면은 자, 여기 지금 이제 농무에 그치? 그 동작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이때 그 묘사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뭐 태평소를 이렇게 하면 피리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불고. 그치? 또는 고개 지쳐라고 어깨를 흔들고 이렇게 좀 있나 보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뭐다? 울분을 그치? 이렇게 토로하는 그치?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 처절. 분노함을 표출하는 처절한 몸짓 이렇게, 그치? 그리고 요거도 뭐 대구법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 그 하단 예시다가 바로 1번 보시면요,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 70년대 자 정부주도의 급격한 산업화 정책으로 자 이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그치? 이촌향도 현상 발생하고, 농촌 공동체 소외되고 붕괴당하던 시기라고.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의 암담한 현실, 이로 인한 농민의 절망감과 울분 등은
답답하다, 고달프다, 산구석에 처박혀 비료가 안 나온다 같은 이런 직설적 표현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바로 2번. 자, 이 작품의 화자의 처지, 농무 화자와 세세트 화자랑 비교를 하자면은 예시다방. 자, 이 작품의 화자, 농무 화자는 산업버로부터 소외된 농촌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화자는 포괄적 정치 속에서 갈등과 억압을 겪으며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있지만 역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어쨌든 답답하고 고달프고 절망감을 느낀다라는 점에서 즉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다라는 점에서 7, 80년대의 산업화 그리고 이 독재 어떤 그 이면에 암에 이제 속해 있는 민중들의 삶을 좀 처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오늘 쌤이 드린 그 자료, 새들도 세상을 끄는구나. 약 80여 문제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복습하시고 문제 푸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이제 쉽게 쓰여진 시, 그 다음에 광야, 태평천하 이렇게 일제강점기 문화 토요일에 수업할 거고, 일요일에는 이제 흐르는 북하고 6월 모의고사 고전소설 하면은 한 열흘 남기고 시험 범위가 끝이 나 여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 알겠지?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뭐 없었구나.